제가 관계하는 단체에서 지난 7월 27일에 여기서 가까운 다부동 전적지에 이승만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 동상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그 7월 27일이 1953년도로부터 기산을 하면은 70년째 되는, 70주년째 되는 휴전 기념일이었습니다. 그 6.25 전쟁이란 것은 세계 20세기의 3대 전쟁을 꼽힙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한국전쟁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미군이 전사한 숫자로는 더 많은데 역사에 미친 영향은 역시 한국전쟁이 더 큽니다. 한국전쟁에서 우리가 미국과 손잡고 버텨낸 덕분에 대만이 살았습니다. 일본이 경제부흥을 했습니다. 서독이 재무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토가 지금과 같은 군사 동맹체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트루만 대통령이 작심을 하고 군사비를 4배로 늘려가지고 소련에 대한 군비 경쟁을 합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하다가 보니까 1980년대에 내려가면은 소련의 경제력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립니다.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동부 공산권 팀이 올림픽에 많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동독, 루마니아 이런 나라는 스포츠 강국이었어요. 또 12년 만에 처음 열리는 온전한 올림픽이었습니다. 그걸 중계를 하니까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렇게 거지 국가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구나. 그럼 우리는 공산체제에서 뭐하고 살았느냐 하는 문제의식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89년 동부 공산권에서 민중시위가 일어나면서 차례로 공산체제가 해체되었습니다. 그 2년 뒤에는 소련도 해체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미국과 함께 손을 잡고 유엔군의 기치하에서 남침에 저항을 해가지고 버틴 덕분에 공산체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은 이긴 전쟁으로 꼽힙니다. 그럼 이겼으면은 그 이긴 전쟁을 지휘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두 최고 사령관이죠. 트루만 대통령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남침 보고를 받자마자 미국 대사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남녀노소가 돌멩이와 몽둥이를 들고서라도 싸우고 있어요. 트루만 대통령은 남침 보고를 받자마자 디인대지성 국무장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e have got to stop the slow beach no matter what. 우리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저 개자식들을 막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한미동맹이 없었어요.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두 위대한 지도자의 결단에 의해서 대한민국도 살고 자유세계도 살고 공산체제도 무너졌다. 그걸 기념해서 두 분의 동상을 거기에 세웠더니 요사이 찾아오는 사람이 한 5배로 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으면은 여기서 택시 타면 한 4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꼭 다부동 전적지에 가셔가지고 거기 또 백선엽 장군 동상도 있습니다. 세계적 전쟁의 결전장입니다. 다부동 전투는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6.25 때 북한군 주력과 맞서가지고
싸운 최초의 전투였어요. 그리고 이 전투가 한미 연합작전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전투였습니다. 그 자리에 두 위대한 지도자의 동상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게 전쟁이든 경제 발전이든 민주화든 모든 게 세계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주변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차지하는 이 땅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변화는 꼭 다른 나라에 세계에 큰 변화를 미치게 되는데, 지난 70여 년의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이 통치한 시기가 몇 년이죠? 이승만 12년, 박 대통령 18년, 합치면 30년입니다. 그죠? 5년 중에서 30년. 이런 예가 우리나라 역사에는 별로 없습니다. 왕조 역사를 보면은 좋은 왕이 나타나면은 그 뒤에 딱 문제 있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좋은 왕이 만든 업적을 다 무효로 만드는 수가 많은데, 우리는 그래도 이승만 12년, 박정희 대통령 18년을 이어받은 전두환, 노태우까지 합치면은 한 40년 동안 좋은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대한 발전을 했는데, 이승만, 박정희 두 지도자는 점점 그 평가가 외국에서는 높아집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드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동대구역에 딱 내릴 때마다 서운한 게,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크게 거기 세워놓으면은 우선 대구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까? 저 호암동입니까? 거기는 보니까 호암 이병철 선생 동상이 있더라고요. 참 잘하셨죠. 이병철 동상을 세우면은 또 호암로라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박정희로가 있어야지. 그리고 박정희 동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운동을 해가지고 대구시장을 압박하시든지 아니면은 대구 출신 국회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남겨야 됩니다. 남기지 않으면은 그냥 물 흐르듯이 넘어갑니다. 이게 동상을 세운다는 것은 돌에 뭘 설어 넣는 겁니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를, 5종류 화폐를 딱 놓고 보십시오.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다 조선조 사람 아닙니까? 세종대왕, 이퇴계, 이율고, 신사임당, 이순신. 그게 대한민국을 부자 나라로 만든 이승만, 박정희 두 분 얼굴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안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이 참 쓸쓸합니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분이 의욕을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도 만들고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도 참여하고 해서 이 역사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대통령 혼자서 됩니까? 그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 안 됩니다. 국민과 언론이 따라줘야 되는데, 오늘 주제는 세계사적 관점에서 본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한 건 뭐냐 하는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문명 건설자입니다. 김일성은 문명 파괴자죠. 박정희 대통령은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기간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이 최자가 4분 들어갑니다. 최악의 조건, 최단기간, 최소한의 희생, 최대의 업적. 여기서 저는 최소한의 희생이라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수백만을 죽이고도 아직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또 저 미얀마에서는 내전으로 수백 명이 죽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한번 보십시오. 원래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키우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사람들이 떼죽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키는 과정에서 많이 죽었죠. 그런 나라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는 최소한의 희생이었는데, 특히 박정희 대통령 18년 동안 정치적 목적으로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누구를 암살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시위가 많아지면은 발포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18년 동안 그 수많은 시위, 또 마지막에는 부마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비상계엄령까지 폈지만은 박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총소화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사살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18년 동안 경찰이 쏴 죽인 사람은 아마 수천 명 될 겁니다. 수천 명. 이거 기적 아닙니까? 18년 동안 그 많은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있었지만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별 신경을 안 써요.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특히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은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신비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품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일가는 얼마나 참 비극적인 기록을 남겼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형 박상희 씨는 좌익운동을 하다가 대구 폭동 직후에 경찰총에 사살됐습니다. 부인은 북한 간첩손에 사살됐어요. 본인은 부하손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근대화에 성공했습니다. 이 18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은 거의 신석기 시대 수준이던 대한민국을 중화공업 건설을 통해서 인류국가 문턱까지 키워 올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 업적은 너무 많아서 몇 개 한 추려가지고 한 10개 정도는 한번 외워 놓으면 좋은데 점점 그게 많아집니다. 10개로는 부족하고 그 업적을 다 읊으면 아마 밤을 새도 모자랄 텐데, 저보고 읊으라면은 제1은 역시 중화공업 건설입니다. 1970년대 중화공업 건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인류 국가로 갈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보험 시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국이 지금 남자, 여자, 특히 여자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삽니다. 여자 평균 수명이 한 86세 될 거예요. 세계에서 지금 5등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등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역시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최장수 국가가 됐어요.
거의 일본과 비슷합니다. 의료보험. 세 번째부터는 헷갈립니다. 저보고 꼽으라면은 저는 서울에 사니까 수도권에 댐을 10년 동안 10개를 만들어가지고 물 부족 사태를 없앰으로써 2,500만이 수도권에 모여서 살 수 있다 하는 이 댐 10개 만든 뭐 이런 것. 또는 요사이 점점 또 박정희 대통령 공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만드는 이 무기가 포탄이라든지 탱크라든지 대포라든지 이게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방위 산업이 지금 중요한 수출 품목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에서 또 전쟁 났으니까 이것도 출발은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정책, 중화공업 건설에서 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뭐 새마을 운동 등등 꼽습니다. 중동 진출해가지고 한때 1970년대에 중동에 우리 노동자들이 30만 명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벌어서 송금하는 돈이 중동에서 기름을 사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등등. 그런데 이런 거대한 변화는 반드시 희생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희생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굶어 죽기도 하고 맞아 죽기도 하고 떼죽음인데 소련 같으면은 그런 집단 농장 이런 걸 만들면서 한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북한에도 몇백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단 한 사람도 안 죽고 박정희 대통령이 근대화를 했다. 진짜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될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 아닐까요?